just thought of it this morning. We'll be at the area. We may go to the DMZ or the border, as they call it. I don't know where he is right now. He may not be in North Korea, but I said if Chairman Kim would want to meet, I'll be at the border. We seem to get along very well. That's a good thing, not a bad thing. You know, for the stupid people that say, oh, he gets along. No, it's good to get along because, frankly, if I didn't become president, you'd be right now in a war with North Korea.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DMZ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또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고 이렇게 인터뷰도 했는데 위원님, 네. 이게 뭔가 사전에 조율이 된 건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좀 듣고 싶어서 던진 건지 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아침 뉴스를 보고 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사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뭐 만남은 없다라고 이제 분명히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뭐 우리 정부 사이드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지금 북미회담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전혀 실무회담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정상끼리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했었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이제 관측을 했었는데,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불쑥 이제 DMZ 가서 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뭐 세이 헬로 뭐 저도 네. 영어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판문점 내일 일정에 보면 오전에 이제 경제인 만나고 정상회담을 하고 오후에 판문점을 방문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판문점에서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잠깐 나와서 네. 야, 얼굴이라도 보러 가자, 보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우리가 판문점 간에 북한 간에 어떤 전화선이 있습니다. 네. 그 분홍빛 전화가 있는데 그걸 들어서 전화 통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사전에 협의가 된 것인지 정말 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청와대도 좀 당혹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상대방의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뭐 저희가 시체말 떠보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 의중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니까 뭐 즉흥적이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해석을 해보면 뭐 내일의 만남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북한 측의 여러 가지 외무성이나 이런 데 입장을 봐서는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뭔가 그림을 하나 만들고 싶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G20에 왔지만 네. 가장 지금 주목하고 있는 보면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입니다. 예. 지금 대선 후보 토론회가 민주당이 이제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치열하게 각주전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재선의 어떤 고지를 위한 뭔가 좋은 그림이 하나 DMZ 즉 지구상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의 정말 분단의 지점에서 뭔가 본인이 평화를 위한 사도처럼 보여질 수 있을 그런 그림을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발상에서 보자면 저는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좀 솔직히 그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손해볼 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기도 살려주면서 자신 앞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회담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갑작스럽게 김정은 위원장도 뭐 그런 또 돌발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네. 갑자기 내려와서 판문점에서 악수 한번 하고 간단히 차 한잔 마시고 돌아갈 수도 있는 네.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의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내일 도보 다리에서 만나서 그냥 악수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최지봉 교수님. 네. 가능성이 있습니까?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좀 내놓고 있는지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늘 얘기했었잖아요. 사실은 G20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도 하자고 요청을 했었고 네. 만남이 있으면 좋은 거죠. 만날 수만 있다고 하면.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확정된 건 없다. 그러나 북미 간 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 뭐 청와대 입장에서도 트럼프의 저런 행동이 예상된 행동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본인이 DMZ 가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인 건 분명히 보이고요. 또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의도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와라, 내가 갈 테니 네가 왔으면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고 하면. 네. 이 미국한테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저걸 선전선동에 활용한다고 하면 트럼프가 이렇게 나를 만나고 싶어서 내가 판문점까지 가서 직접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본인 인민들에게 그만큼 트럼프가 나를 만나고 싶어한다. 그리고 우리 비핵화에 대한 또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나를 만나겠다고 요청을 했다. 네. 누가 요청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만나자고 얘기하는 게. 그렇다고 하면
또 김정은 입장에서 이걸 활용해서 본인의 선전선동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만나자고 한 사람이 어쨌든 필요해서 만나자고 한 거니까 본인한테도 뭔가 뭐 협상이 길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짧게 만나고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을 빨리 협상장에 끌어내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서 회담을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속내로 몸이 달아있는 사람은 김정은이에요. 트럼프보다는. 트럼프는 빨리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깜짝 방문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어서요. 네. 과연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로 방문하게 되면 내일 정도 일정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또 뭔가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만남도 이제 어떻게 될지 네.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장 교수님,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첫 방문이 아니죠. 역대 미국 대통령들도 왔다 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DMZ 주둔하는 미군들을 만나서 격려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전방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전방 OP에 네. 직접 망원경으로 이렇게 북쪽 네. 지역을 봤던 적도 있었고,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남북 정상회담 지난 4월에 있었던 그때 남북 정상이 함께 걸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 이쪽을 또 함께 찾기도 했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로 아마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당연히 이쪽 부분을 이제 방문을 할 것인데 일정을 좀 보자면 네. 오늘 저녁 때 와서 당연히 우리 문 대통령과 만찬을 한 이후에 내일 일정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일정이. 오전에 일단 기업인들 간담회도 있고 오후에 판문점 방문 일정이 잡혀 오후 있어요. 2시에서 3시 사이 1시간이네요, 딱. 근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서 김정은과 만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만약에 네.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저 때가 기회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이전 또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이번에 한국 방문할 때 김정은과 만날 계획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일각에서는 판문점의 그 핑크빛 전화기 앞서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과 전화 통화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사진이 좀 나오고 사진빨이 살 수가 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좀 정치적으로 남북 문제를 등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다가 이번에 갑자기 김정은과의 만남 이야기가 나온 부분에서 사실 지난 주말에 지난 일요일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친서를 주고받았다라는 또 깜짝 뉴스가 나왔잖아요. 아마도 북미도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아무런 제스처가 없는 듯 보였으나 이번을 계기로 뭔가 물밑 어떤 협상이나 어떤 조치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는 단계이고 만약에 그 과정에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렀다면 깜짝 이번에 네. 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는 이벤트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벌어진다면 이건 북미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좀 지켜볼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화면에서 보셨듯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이 극적인 장면 기억하시죠? 맞아요. 네. 군사 분계선을 문재인 대통령이 넘어갔다 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만나게 된다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될 건 네. 분명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또 위상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 미중 회담에서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을 경우에 오히려 이 판문점에서의 빅 이벤트가 더 효과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진모 교수님,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앞서 일정 보셨지만 1시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예. 2시, 3시 이제 DMZ를 가는 판문점을 갈 예정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굉장히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동을 일단 합니까? 미군 기지, 용산 미군 기지에서 헬기를 타고 어디로 JSA가 어딘지 아시죠? 네. 우리 그 판문점 입구 영화에서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영화에서 보신 그곳. 그 JS 램프 보니파스에 일단 내립니다. 거기서부터는 차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헬기를 타고 JS까지 가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미국의 군용 차량, 그 아주 네. 큰 차량이 있으나 집차 중에 그 지프를 타고서 최전방 간지는 올렛 OP로 가게 돼 있어요. 아까 네. 이제 장희영 선생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올렛 OP가 군사 분계선과 불과 25m 떨어진 장소예요. 거기에 오바마 대통령도 갔었고 클린턴 대통령도 갔었는데 거기로 이동해서 1차적으로 거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이 이루어지면 다시 판문점 저기 지금 파란 건물들이 많이 있는 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 들어오신 분 있잖아요. 네. 그 지역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 예컨대 우리 측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 측에 가서 만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두 군데 다 이제 판문점에 우리 측 그 숙소가 있고 저쪽 만약에 북측에 있잖아요. 북한 군사분계선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넘어가는 받는 거죠.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대통령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피까지만 갔었고 저기 경계선 있는 데까지만 갔지 저 지금 중간에 두 정상 중간에 있는 저 라인을 넘어간 사람은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그런데 이제 만약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건너가게 된다고 하면 미국 대통령이 이제 최초로 우리의 이제 군사분계선을 넘게 되는 현직 대통령 중에는 그렇습니다. 최초죠. 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위원님 쇼맨십이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깜짝 만남 성사도 중요하지만 내일 DMZ에 가는 게 오늘 미중 정상회담도 끝난 후고 또 기업인과도 만난 후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일단 만나면 우리 또 한번 다시 정상적으로 다시 만나자, 3차 회담 하자, 뭐 그런 제안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가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평화에 대한 메시지, 즉 비핵화에 대한 문제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그런 부분을 촉구하는 메시지, 아마 그걸 발신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과연 어떤 이벤트가 과연 우리가 북핵 폐기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한 번에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비건 대북정특별대표가 지금 한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사실은 북한 측에서는 전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북한 측 오히려 미국만 비난하고 있는 성명을 지금 외무성 국장의 성명을 지금 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비춰보면 지금 과연 북한이 이 비핵화에 대한 협상을 할 실질적인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거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지난번 하노이회담이 깨진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영변 이외에 지금 핵시설 5군데에 대해서 그것도 폐기하라고 그랬더니 결국 북한이 못하겠다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 쪽이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그렇죠. 있어요. 이런 의도도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 측 입장에서 보면 좀 협상 전에 뭔가 자신들의 어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너네들 협상 파트너가 아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뭐 협상의 또 중재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칫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악수 한번 하고 쇼를 하면서 뭔가 네. 이루어지는 것처럼 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실 본질적인 이 핵 문제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식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지금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북핵 문제에 어떤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정말 치열한 재선 어떤 그렇죠. 선거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본질적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어떤 선거로 이용을 하고 실제로 이 문제는 그냥 방치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과연 이 문제가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거는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희영 교수님, 또 한 가지 궁금한 적이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잖아요. 근데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과 만남을 가져요. 네. 네. 근데 제가 과거에도 좀 봤지만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총수들을 불러서 방한을 했는데 따로 이렇게 호텔에서 만나는 자리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G20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 이 분위기에 우리나라를 만난다는 건 앞서 문 대통령 이야기 기억하시죠?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 서야 될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이걸 약간 대외적으로 아마 우리 한국 기업들 만날 거야라는 걸 중국에 표현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만나서 화해 제재 같이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만에 하나 최악의 상황에 우리 쪽에 조금 우호적인 자세를 취해달라라는 부탁을 우회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기업 총수 입장에서는 제가 이 미국 대통령 불러가지고 회의하는데 뭐라도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가져가지 않으면 불안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네. 대놓고 협박을 할 수 있는 지금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회적인 협박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다행히 초청된 그룹들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SK라든지 그룹들을 보면 공통적인 점이 현재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정치적으로 미국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치하를 좀 하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투자를 해도 된다. 이런 일단 긍정적인 메시지를 함께 하면서 네. 사실 저는 지금 미중 간의 이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이 결과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과의 만났을 때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국과 얼만큼 협상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도 크게는 우리 기업들에게 미국에 대한 투자도 조금 더 해주고 앞으로 만약에 조금 미중 간의 문제가 있을 때 뭐 수출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좀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달라는 간접적인 메시지가 오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우리 기업에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중국에다가 우리 지금 한국과도 이렇게 만남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현 교수가 앞서서 말씀하신 이게 협박이라는 부분은 이 미국의 그런 압박이 이 총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살짝, 않느냐. 예, 우회적으로. 그런 부분은 예.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잘못됐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이제 방한이 앞두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바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이제 최고 수익 비상령이 내려졌는데 광화문 광장에 있던 우리 공항한테 천막도 옮겨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천막 그 철거 현장에 이지훈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은박 돗자리를 돌돌 말고 있습니다. 기둥에 단단히 묶여있던 노끈을 풀고 현수막도 분주하게 뜯어냅니다. 기다리던 트럭에 생수와 각종 물품들을 빼곡히 싣습니다. 우리공화당 당원들은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광화문 광장에 세웠던 천막을 철거하고 청계광장 앞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0동의 천막이 설치되어 있던 광화문 광장은 50일 만에 이렇게 원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한국을 방문하면서 일시적으로 이동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일 방한에 따른 경호 문제로 협조 요청이 왔고요. 그래 멀지 않은 시점에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계광장 옆에는 4동의 천막이 들어섰고 앞으로 더 세울 계획입니다. 좁아진 길목을 오고 가는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천막 바로 옆 청계광장에선 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제로페이 홍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우리공화당 천막이 들어서자 돌연 취소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화요일 서울시가 천막을 강제 철거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박원순 시장을 어제 고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끝난 뒤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이어서 또 한 번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오니까 그렇게 버티던 천막도 이사를 했네요. 글쎄 일단 뭐 우리 공화당은 일단 철거를 했는데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 방안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네. 지금 일단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죠. 특히 또 행정법원에서 지금 또 이쪽에서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에 한 차선을 지금 못 와서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또 물병을 던지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번 행정법원이 지금 일단 이 시위대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금 청와대 청운동 인근의 100m까지 시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허가를 했거든요. 그럴 경우는 지난번 사태와 또 비슷한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닌가. 지금 한 시위대가 한 3,000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또 텐트를 철거하고 한쪽에서는 지금 그쪽에 시위를 하겠다는 거고 또 이 광화문이 이제 주말에 상당히 복잡하고 또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여기서 최준봉 교수와 이현정 위원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